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케미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 하나죠.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중요한 인스트루먼트들 종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같이 좀 따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뷰렛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삼각형 모양의 플라스크를 우리가 엘렌마이어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자, 타이트레이션은 솔루션 종류가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뷰렛에 담는 솔루션을 우리가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런트를 담아놓고 여기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담겨 있는 솔루션. 플라스크 안에 담겨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보통은 내가 애널라이즈 할 애, 그래서 애널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여기에 애시드를 넣고 베이스를 넣는다든지 또는 반대로 베이스를 넣고 애시드를 넣는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실험은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요 플라스크 안쪽에 pH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같이 넣습니다. 자, 이 뷰렛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하나가 이렇게 스탑콕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열어주면 밸브를 열듯이 뷰렛 안에 있던 솔루션이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고 이때 내가 정확한 시점에 이 스탑콕을 싹 닫아줘야 되죠. 자, 언제 닫아야 되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닫는 시점 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엔드 포인트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스크 안쪽에 이 솔루션에서 컬러 체인지 일어나는 그 시점일 때 그때 정확하게 스탑콕을 닫아주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뷰렛이라는 아이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눈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쓰는 플라스크 또는 뭐 실린더 종류를 생각해보면 자, 요렇게 솔루션을 담을 때 아래에서부터 눈금이 0으로 시작을 해서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식으로 눈금이 나와 있겠죠. 자, 여기에 뭐 25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자, 대부분의 이제 땅에다 놓고 쓰는 셀린더 종류들은 눈금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인크리징 하는 숫자가 나와 있다면 뷰렛은 조금 특이해요. 가장 위쪽 꼭대기에 0 써 있고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눈금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에서 곧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눈금 숫자가 커진다. 일단 지금 그렇게만 알아둘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 50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엘렌마이어 플라스크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요 삼각형의 모양의 플라스크에는 눈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아이야. 조금 과장을 해서 말하기는 했는데, 자, 이 눈금을 보고 내가 솔루션을 담았을 때, 여기에 지금 뭐 100ml가 들어있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플라스크에 내가 원하는 볼륨만큼 measure해서 바깥에서 정확한 도구를 이용해서 measure해서 여기다가 transfer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담아서 눈금을 내가 원하는 볼륨까지 맞춘다라고 할 수 없고요. 바깥에서 요런 graduated cylinder 또는 파이펫 여러분 다 아시죠? 파이펫처럼 얄쌍한 애들 또는 이런 실린더처럼 좀 얇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볼륨을 미리 재서 여기다가 옮겨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게 타이트레이션의 기본 세팅이에요. 물론 지금 이 뷰렛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탠드에 매달아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여러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타이트레이션의 종류들 볼게요. 첫 번째로 자주 접하는 조금 쉬운 버전의 타이트레이션이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한쪽에는 애시드, 또 다른 쪽에는 베이스, 요렇게 넣은 타이트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 반응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을 이렇게 strong acid인 HCl 그리고 NaOH 이런 strong base 두 개를 섞는 반응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타이트런트에다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는 베이스 집어넣고 요 애널라이트로 HCl이라는 애시드를 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엔드 포인트라는 지점을 먼저 이야기했죠. 엔드 포인트라는 지점은 뭐였냐? 이 부분에서 컬러 체인지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pH 인디케이터라는 약품을 몇 방울 같이 넣어두면은 정확하게 HCl하고 NaOH가 전부 다 1대1로 반응하는 지점에서 컬러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요 스탑콕, 밸브를 싹 닫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시드 그리고 베이스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요 H와 OH를 보면 돼요. 애시드 베이스 사이의 뉴트럴라이제이션 반응이라는 거는 항상 H와 OH 사이에 1대1로 정확하게 똑같은 몰수만큼 반응을 해서 H2O 이렇게 나오죠. 결국 내가 이 반응을 완벽하게 서로 둘 다 남는 거 없이 둘 중에 남는 아이가 없이 반응을 시키려면은 HCl의 몰수와 NaOH의 몰수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Cl이 여기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 N만큼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에서부터 이 아래로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정확하게 스탑콕을 닫아서 반응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웠을 거예요. molar concentration은 moles of solute over volume of solution 이렇게 배웠죠.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죠. 솔루션에서의 몰수. 자, 그럼 어떻게 되죠? molar concentration of HCl times volume of HCl equals to the molar concentration of sodium hydroxide times volume of sodium hydroxide.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다? 엔드 포인트. 자, 그런데 요 타이트레이션 실험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요 실험은 항상 전제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타이트런트에 넣어주는 요 솔루션은 컨센트레이션을 알고 있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의 컨센트레이션을 뭔지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서 내가 이 값은 알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로 얼만큼 트랜스퍼 됐는지 그 볼륨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자, 이 볼륨 부분 여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initial volume 그리고 final volume을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 솔루션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얼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사이 값의 델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볼륨 값은 델타 V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뷰렛은 위쪽의 눈금이 0이고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서 V final 빼기 V initial 하면은 그대로 포지티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값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컨센트레이션을 사용을 했고 여기 볼륨은 실험으로 값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처음에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얼만큼 볼륨을 재서 미리 넣는다 했죠. 결국 이것도 실험하는 사람이 값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해서 measure해서 볼륨을 정해서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이해되죠? 자, 이 부분도 실험하는 사람이 알고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이 딱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얘죠. 결국 나머지 값들에 다 숫자를 대입해 보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값, 바로 HCl 몰랄 컨센트레이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HCl이라는 아이는 내가 처음에 컨센트레이션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치만 나머지 세 개 값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실험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용어 정리를 조금 추가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자, 요 부분, endpoint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equivalence point라는 단어도 배울 수 있어요. 자, equivalence point와 endpoint 두 개 단어는 사실 뜻이 살짝 다릅니다. 자, 이 둘의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equivalence point. When the analyte is totally consumed by reacting species in the titrant.
자, 그러면 이렇게 Analyte HCl을 사용하고 타이트런트로 NaOH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요 안에 들어있는 HCl 몰수가 예를 들어 0.1몰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타이트런트로 똑똑똑 떨어뜨려서 안에서 반응을 시키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몰수도 정확하게 0.1몰. 자, 이렇게가 다 들어왔을 때 이때를 우리가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기준이죠. HCl, NaOH가 1대1로 정확하게 다 반응을 했을 때. 자, 그러면 equivalence 포인트 때는 이 플라스크 안에 현재 남아있는 HCl도 없고 또 액세스하게 들어온 NaOH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정확하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컨슘 될 때까지만 NaOH가 들어오고 여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 이게 equivalence 포인트라면 엔드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가 플라스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HCl과 NaOH들이 반응하는 게 보이진 않죠? 여러분 혹시 눈이 엄청 좋은 친구들 이런 거 보이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pH 인디케이터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컬러 체인지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때를 우리가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뜻은 엔드 포인트 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observable event가 나온 시점이라고 보면 되지만 사실 APChem 수준에서는 이 equivalence 포인트랑 end 포인트의 용어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요. 둘이 그냥 똑같은 의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end 포인트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HCl과 NaOH가 반응을 하고 있다면 둘이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HCl 몰수와 NaOH 몰수가 똑같이 나온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1대1 비율로 반응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요렇게 HCl이라는 애시드와 바륨 하이드록사이드라는 베이스 두 개를 반응시켜 볼게요. 자, 항상 애시드와 베이스 반응에서는 H와 OH 개수를 맞춰주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둘을 밸런스 해주면 앞쪽에 HCl 앞에 2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2H2O 나오고 바륨 클로라이드. 자, 이렇게 밸런스까지 맞췄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애시드와 베이스가 1대1로 반응한다라고 배운 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2대1로 반응을 하는 이런 비율이 나오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HCl 몰수와 바륨 하이드록사이드의 몰수 비교를 해주면 자, 몰수 비율이 2대1이라는 건 이퀘이션으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대로 나머지는 똑같이 해결을 해주면 돼요. MV는 MV.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규칙을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1대1로 반응을 할 때는 요 공식을 썼고요. 지금 2대1로 반응을 할 때는 요렇게 공식을 썼죠. 자, 그러면 이제는 모든 비율이 나와도 적용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 B가 요렇게 A 대 B 비율로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뒤집어서, 즉 역수치해서 앞쪽에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비율이 나와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타이트레이션의 종류를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거로 이제 먼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반응 종류에 따라서 꼭 애시드 베이스가 아니어도 타이트레이션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반응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리독스 타이트레이션이에요. 자, 리독스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을 타이트레이션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애시드 베이스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추가로 인디케이터를 넣어줘야지 컬러 체인지를 볼 수 있었다면 리독스 타이트레이션에서는 따로 pH 인디케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이 리독스 반응이 일어나는 몰레큘 그 자체의 컬러 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엔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에서는 보통 비율이 대부분 1대1,
아니면 2대1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비율들이 많다면 리독스 타이트레이션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리독스 타이트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볼게요. iron 그리고 permanganate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H 플러스 나와 있죠. 자, 이렇게가 반응을 해서 어떤 프로덕트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을 다 배웠다면은 이 반응이 지금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이라는 거를 좀 더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혹시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영상에서 배운 타이트레이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옥시데이션 리덕션이 뭐지? 리독스 리액션이 뭐지?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 조건 중에 acidified solution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지금 H 플러스 넣어준 게 솔루션을 acidified, 즉 acid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acidified solution을 만들었다. acidic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iron과 permanganate 이 둘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알아둘게요. 자, 얘와 얘 사이의 반응이고요. 그럼 쭉 읽어보니까 25ml solution requires 14.0 solution.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거를 바로 써먹어 볼게요. iron하고 permanganate. 얘네들 반응하는 molar ratio가 5대 1. 자, 그러면 5대 1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바꿨었죠? 얘 5대 1 비율로 반응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나와 있으면은 MV equals to MV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 5분의 1 뒤집어서 넣어주면 되죠. 여기는 1분의 1이니까 생략 써줄까요? 써줘도 돼요. 이렇게.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문제를 볼게요. Acidified iron solution requires 14 milliliter of standard 0.05 molar per manganese solution to reach the equivalence point. equivalence point까지 필요한 모든 솔루션의 볼륨을 다 알려줬고 permanganate 경우에는 concentration까지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딱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지금 concentration of iron. 자, iron의 concentration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요 부분,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한번 다 바꿔볼까요? 자, 요거 molar concentration 찾고 싶으면 5 곱하기 얘 몇이었죠?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쓸 수 있죠? 0.050 볼륨은 어떻게 되죠? permanganate의 볼륨이었으니까 요렇게. 자, 근데 여러분 밀리리터는 전부 다 리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 다 아시죠? 1ml가 0.001리터니까 항상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 때는 1000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14.0 곱하기 1000분의 1 해서 0.0140리터. 자, sigfig 다 그대로 써줄게요. 그리고 divide by 어떻게? 요 볼륨 나눠줘야 되죠? 아래로? 마찬가지로 리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5ml 얘는 0.0250리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전부 해주면 0.14 몰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타이트레이션의 이퀴먼트를 그대로 그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itration experiment H2O2 reacts with permanganate as represented by the equation. The dark purple potassium permanganate solution is added from a burette to a colorless acidified solution of H2O2. 자, H2O2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뷰렛이 있고요. 밑에 엘렌마이어 플라스크가 있고요. 자, 뷰렛에 들은 아이가 KMNO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2O2가 여기에 들어있죠. 자, 근데 H2O2 처음에 colorless였고 KMNO4는 보라 색깔, dark purple color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리고 반응이 쭉 일어나다가 엔드 포인트 앞에서 배웠죠?
엔드 포인트를 해석할 땐 equivalence 포인트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했어요.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5대 2로 반응을 다 했을 때, 자, 이때 엔드 포인트일 때는 솔루션이 pale pink 컬러로 컬러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컬러레스였던 게 pale pink로. 여기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dark purple KMNO4 solution is added from a burette to a colorless acidified solution of H2O2 in a Erlenmeyer flask.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같이 H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acidified solu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주어진 식에서 H2O2와 H 플러스는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들어있고 KMNO4 해당하는 MNO4 얘가 뷰렛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이 H 플러스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앤지 또는 여기에 들어있는 앤지에 따라서 이 실험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우리가 뷰렛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탑콕을 열어서 한 방울, 두 방울 아래쪽으로 솔루션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H 플러스가 같이 들어있었다면은 내가 여기에 pH를 measure하고 있을 때 H 플러스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 또 반대로 H 플러스가 지금처럼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있던 거라면은 해석이 달라져야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H 플러스라는 거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양이 줄어들겠죠. 자, H 플러스라는 거는 지금 프로덕트를 보면 H 플러스가 없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요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H 플러스는 KMNO4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어떻게 될까요? As H plus ions are consumed, the solution becomes less acidic and the pH increases. 맞죠? 우리가 H 플러스 줄어드는 거를 pH 올라간다. 해석 그대로 맞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이트레이션 실험에서는 어느 솔루션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로 acidified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 이 H 플러스가 어디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가져와서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